전국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다음 달 2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4차 유행이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파업이 현실화되면 코로나19 의료 체계에도 비상이 걸릴 텐데요. 이 시간 전국 보건의료노조 울산 경남본부 박윤석 조직국장 모시고 현재 상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일단 파업이 현실화되면 경남에서는 어떤 의료기관이 포함이 되는지 먼저 알려주십시오. 네, 경남은 마산의료원을 비롯해서 경산국립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통영과 거창적십자병원, 그리고 경남혈액원을 포함해서 9개 사업장이 해당이 됩니다. 네, 사흘 뒤죠. 사흘 뒤에 지금 총파업을 예고했는데 투표 결과는 압도적 찬성으로 나왔어요. 네, 89.8%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보건의료노조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인력 기준 마련, 이 8개 항을 요구하고 또 현재 정부와 복지부와 협상을 중인데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린 버틸 만큼 버텼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인력 부족을 호소했는데 인력 부족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 인력의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감염병 환자, 중증 환자, 경증 환자, 그래서 간호사 1명당 환자 몇 명 같은 이런 기준 자체가 없고요. 공공병원조차 수익성을 강요받는 이런 사회에서 인력을 비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는 구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력의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요. OECD 중에서도 저희들이 의료 인력이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일 때 우리는 10명, 또 야간에 많을 때는 20명까지 환자를 진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전국의 지방의료원으로 봤을 때 한 1,000명 정도의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되면 환자에게도 좋을 것은 없어 보이는데 특히 위중증 환자가 증가한 음압병실이나 또 격리시설의 의료진의 피로감 극심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현재 실제로 어떻습니까? 방호복을 입고 두 번째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방호복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환자 진료에서부터 청소, 그다음에 환자의 사소한 돌봄까지 간호사들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2시간 근무를 하고 나오면 신발에 땀이 맺힐 정도로 이렇게 흥건하게 젖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손이나 코가 이렇게 부르트는 경우들도 많고 식사를 거르는 게 일상이고요. 불규칙한 교대 근무, 야간 근무 이게 계속되다 보면서 피로가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동안 인력 충원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정식 인력 충원은 사실 거의 안 됐고요. 임시로 인력을 충원받는 경우들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임시이기 때문에 다시 교육을 해야 되고 협업이라든지 숙련도에서 문제가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분들이 오히려 임금은 2배, 3배 좀 많이 받는 임금과 수당을 받아가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3, 4월에 걸쳐서 4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현장에 인력이 모자라다는 답변이 78%,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 있다 83%가 나왔고요. 일상생활이 나빠졌다는 답변도 80%고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이게 76%가 나왔습니다. 감염 위험 속에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불안감이라든지 긴장감도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울감, 불안감, 심지어 자살을 느끼는 이런 충동까지 일반인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나는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그만두는 게 꿈이다. 라는 정말 이 절규 어린 말씀이 기사화됐었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동료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또 환자 곁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일은 하고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42%의 그 신입 직원이 1년 내에 사직을 하는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1년 이내 그만두시는 분들이 42%나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제 그 노조 요구안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또 공공병원 확충이 포함되어 있는데 노조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예전부터 이런 요구를 해왔었고요. 기후 위기와 함께 이제 감염병이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완전히 잡았습니다.
2015년 메르스 이후에도 감염병 전담병원 이 권역별로 최소 한 군데는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도 안 됐고요. 네. 이제는 말로만 하지 말고 제발 실제로 실행을 좀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방역과 일상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는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치료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공병원이 10%밖에 안 되는데 80%의 코로나 환자를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공병원이 더 많이 확충돼야 되고 전국의 70개 진료권에 최소 1개 이상의 공공병원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흘 뒤에 혹시 이제 전면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필수 의료 인력은 근무를 하시겠죠? 예, 네. 병원 사업장이 필수 공익 사업장이라서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수술실, 분만실 이런 생명과 직결된 업무는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혹시 타결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도 교섭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도 복지부와 교섭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파업을 위한 투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이라는 이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저희들의 운동, 투쟁이다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들도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교섭을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